봄과 여름 사이의 시간,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선택, 이런저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이게 너무 제일 어색하더라고요. 왜 난 이게 어색하지? 이거 편집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다시 이걸 읽어야 될까요? 아니 제 것만 제가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가를 올리면 좀 느끼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넣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웃겨. 어떻게 하지 소개를?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또 들떴지 방금 목소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제일 어려워 저는 하는 것 중에. 오늘 그냥 포기하시는 거 어때요? 아니면 하나만 한 딱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지난주에 경험과 경력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때 예고를 드렸듯이 오늘은 청년과 중년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말씀드렸는데 그때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내가 청년이냐 중년이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끝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청년 이슬기입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중년 정주환입니다. 중년 정주환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기사를 막 찾아보니 근데 왜 기사를 찾으셨어요? 난 그것도 궁금해. 보통은 단어가 이 단어는 원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사를 찾으신 그게 이제 이 애매한 나이대여서 네. 나라에선 어떻게 내가 정해주나? 내가 청년인 곳을 찾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청년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일수록 그런 얘기는 그쵸.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접근할 거지만 되게 사회적인 어떤 현상 내지는 문제, 고민 이런 것들일 수 있겠다. 과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슬슬 이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 주한님이 보내주시는 질문 리스트를 보는 재미가 생기고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주셔서 젊음이라는 단어에 아직 소속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주한님은 솔직히 네. 본인이 몇 살 정도라고 느끼세요? 저는 아직 한 32살에 멈춰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제가 지금 40대라는 거는 전혀 뭐 어떤 방식으로도 실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준비도 안 된 느낌이 있고 실감도 안 되는데 저도 30대 중반 이 정도. 아니 진짜로 되게 이게 제가 젊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젊다고 저는 생각하죠. 젊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네. 근데 저 스스로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더 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 나도 그런 생각이 그럴 때 느껴지는 거지. 어떤 비교 대상이 생겼을 때 네. 나만 두고는 여전히 맞아.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HFK라는 그룹이 이렇게 어린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대 초중반에는 항상 늘 어린 축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슬슬 어디 가면 그렇게 많은 어린 사람이 아닌 상황이어가지고 주아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보다 젊은 아까 비교했을 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약간 오히려 꼰대가 된 걸 수 있는데 나는 저때 뭘 했지를 두고 맞아요. 그 나이 때 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친구들을 존경하게 되기도 하고. 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면들이 또 많으니까 아직 30 초중반에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과 중년 사이라는 주제는 지난주 주제를 슬기님이 제안을 해주셨듯이 이것도 해보고 싶다고 하신 주제였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그 40대 초반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의 화두구나. 지난 10년간의 화두.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몇 년 이어질. 네네. 점점 중요해지는 화두. 점점 코앞으로 오고 있는 화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30대가 됐던 때보다 40대가 됐던 때가 훨씬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덜 혼란스러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무슨 명확한 어떤 포지션에 있거나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뭐 보내고 있거나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29에서 30이 되는 것보다는 삶의 변화가 더 적은 것 같아요. 39에서 40이 되는 게 그냥 그 전에는 모르는데
아, 왜 제가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지루해 이런 표정. 아니에요. 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주한님은 39에서 40대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쯤에 HFK 오시기 직전 아니었을까 맞아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HFK라는 커뮤니티, 성장을 하자고 모이는 커뮤니티잖아요. 커뮤니티를 그때 찾아갔다는 건 그 즈음에 저도 어떤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그 답을 찾으려고 들어갔던 건데 30대 후반이 저는 코로나랑 겹치면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고 그쵸. 이제 조금 편해지고 조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시점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비교적 안정적인 시간이었을 수 있겠네요. 왜 우리가 그런 비교하잖아요. 왜 김연아 선수 뭐 이런 어떤 성과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낸 사람들의 나이를 그쵸. 들으면서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지? 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중년이 됐을 때 어떤 나이일 거다라는 생각도 스스로는 하잖아요. 그랬을 때 슬기님이 상상하는 중년의 이슬기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는 모습이 있으세요? 중년 뭐 예를 들면 45세 정도로 이렇게 음, 45세랑 55세가 또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쵸. 맞아요. 근데 일단 55세까지 상상하기는 어려우니까 45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일단 45세에 한 10kg 정도 감량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때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음. 저는 매년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건강해져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도 또래에 비해서 욕심은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얼마만큼 벌어서 뭘 하겠다라는 욕심은 없는데 그때도 더 욕심이 없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10년 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없네요. 근데 이제 약간 조금씩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랫동안 한 집단에서 일을 하면서 바뀌어질 나의 역할에 대하여 그 전에는 조금 천둥벌거숭이처럼 모든 멤버들과 친하게 지내고 격이 없이 지내고 했겠지만 45세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캐주얼하진 못하지 않을까? 약간 달라지는 게 있긴 있겠지? 그런 생각. 우리가 이 주제를 진작에 지난주에 미리 정해놓고 나서 제가 어제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어서 그걸 물어봤어요. 이것도 비슷한 선일까 해서 직장에서 시니어라고 하는 기준은 직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프리랜서끼리 누구는 시니어고 누구는 주니어고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음. 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궁금하다. 물어봤는데 어떤 친구는 나이가 아니라 직급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리더의 포지션에 있으면 네네네. 그냥 그를 시니어라고 하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친구는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전 그냥 한 10년 차 넘으면 그 숫자의 의미를 둬서 그죠 시니어 너무 저는 단순하게 이 얘기를 왜 생각했다. 드렸냐면 청년과 중년도 뭐 법적으로 39세까지 청년이야 뭐 이런 건 있지만 뭐 대출 지원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정해놓은 거겠지만 사실은 주니어 시니어를 가리는 것처럼 뭔가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나이랑 연결하면 우리가 아저씨란 단어에 예민한 농담으로 예민해 하듯이 네. 중년 그러면 아니야 나 청년인데 뭐 그냥 그렇게 어떤 농담의 주제가 될 뿐이지 네. 사실은 청년하고 중년의 차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진짜 추상적이네요. 그리고 시니어도 만약에 직책을 기준으로 시니어라고 한다면 여러 직업을 짧게 한 사람들은 어디서도 어느 곳에서도 시니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단순히 연차로 한다면. 네네. 그렇다고 해서 나이로만 한다면 그냥 뭐 가만히 집에만 있어도 시니어가 되는 거니까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청년과 중년도 그렇고. 저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중년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위치보다는 그냥 우리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을 중년이라고 칭해. 라고 지난 3,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모님도 중년이 아니고 내가 중년이라는 그쵸. 거잖아요. 중년이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장년, 뭐 노년 뭐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네네네. 작년과 노년의 그 사이도 참 슬프겠다, 그렇죠? 근데 그 그건 즈음에는 또 예민한 의외로 명확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순간부터 노년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한다든지.
은퇴가 기준이 된다든지. 우리나라가 유독 이 숫자에 되게 민감하고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주제로 정해서 얘기할 정도의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맞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또 있어서 더 그거를 파악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마냥 명랑하기는 어렵다라고 알 수 없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40대 초반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라는 걸 계속 되뇌이게 되고. 이게 어떤 마음가짐의 변화가 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맞아요. 얘기할수록 청년에서 중년이 된다는 건 내 스스로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스텝의 변화를 가져가는 경각심을 주든 맞아. 어떤 경각심일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러죠? 반환점? 네. 그런 느낌의 단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반환점? 젊음과 네. 안절μ음 이게 안 젊으면. 젊음의 반대 단어 너무 슬프니까 네. 젊음과 안절mum이라고 했을 때 젊음의 반환점 나머지 절반의 젊음을 네. 살아가는 게 중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어렵다. 어려운 그래서 개념인데요. 저 아직 젊다는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건데 대충 끄덕여 뭔 소리야? 반환점요? 어디 나온 거죠? 끄덕여 이거 어디 나왔는데 드라마에 나온 거구나. 네. 알았으면 끄덕여. 이거. 그냥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 제가 이거 쭉 되게 긴 거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엄청 길다. 어떤 얘기를 할지를 쫙 정리해 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되게 예민하게 다루자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인데 그쵸. 또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네, 가볍게 생각하면 생애 주기 그런 단어들도 많이 쓰잖아요. 단계구나. 근데 좀 더 책임 있는 단어라는 느낌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칭하는 말이라고 맞아요. 제가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주한님도 뭔가 안정적인 상황이었었고 저도 일적으로는 청년과 중년의 경계에서 계속 하던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새로운 걸 시작을 해본다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볼 수 있을지도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계속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뭐 MG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찾아봤어요. MG가 81년생부터라고 돼 있던데.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 다들 본인이 MG라고 안 하시고 뭔가 이제 컨트롤이 어려운 그 주니어들을 대상으로 다 MG라고 칭해버리는 일들이 프레임이 생겼죠.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린 친구들은 MG라고 안 하더라고요. M을 붙여주면 되게 싫어해. 엄청 구분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저렇게 디테일하게 찾아본 건 처음인데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서 밀레니얼과 Z를 합친 게 MZ세대. 네. 이렇게 근데 되는 진짜 거고. Z세대 친구들은 밀레니얼 붙이면 싫어한다. 우린 밀레니얼 아닌데. 이렇게. 전 그래도 밀레니얼이고 그래서 MZ에 들어왔는데 MZ 단어의 뜻을 제가 왜 찾아봤냐면 이게 다 사회가 만드는 그룹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청년, 중년, 뭐 MG, Z, X 이런 것들이 결국엔 미디어가 만드는 어떤 얘기거리를 만들기 위한 카테고리일 뿐인데 그 어떤 젊은 친구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 어떤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어떤 다른 분석적인 포인트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X세대를 이해하고 싶으니까 X세대라는 걸 붙이고 MZ를 이해하고 싶으니까 MZ라는 걸 붙이고, 근데 아직 그 넥스트 세대에 대한 네이밍이 저희한테 입에 안 붙어가지고 계속 골치 아픈 주니어들을 MZ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밀레니얼들은 다들 실무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40대 중반이 되고 네, 이런 네. 건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 관점으로 보면 청년 중년도 어떤 컨트롤을 위한 그룹일 뿐이지 그냥 30살이고 40살이고 20살인 거지, 이게 뭐 굳이 몇 살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청년으로 살고 내년부터 내가 중년이니까 중년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 하는 건 무자르듯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생긴 단어일 뿐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 이런 거 되게 후진 표현이지만 근데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언제나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기도.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다가 청년이 뭐고 중년이 뭐야가 아니라 저는 진짜 청년과 중년 사이에 딱 있는 시점이고 슬기님도 곧 그런 시기니까 정말 오늘은 이 두 개의 사이에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봐도 되겠구나. 이게 뭐 청년과 중년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중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그죠? 사이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맞아. 나이와 관계없이 난 나고 내가 낸데 정신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이에 따라서 흘러가며 생기는 변화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안에서 꽃 피는 꼰대력이라든지 뭔가 거슬리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그래서 마냥 항상 같은 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걸 설명하려니까 단어들이 아주 적확한 애들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대변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어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청년이라든지 중년이라든지 MZ라든지. 그래서 청년과 중년 사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어떤 주제를 정리하다 보니 그래서 내가 청년이라고 불리던 세대 때 어떤 고민을 했고 지금 40대로 넘어오면서 새로 시작된 고민이 있나 내지는 해결된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서 해결된 것들이 또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적은 건데 어떤 시작선에 있었던 게 청년이었다면 중년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안정을 찾고 이런 게 중년이다. 제가 중년이 되고 보니 중년에 들어서고 보니 나는 지금도 안정을 찾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비보인데? 아니 근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 비슷한 얘기했죠. 그 경험이랑 경력 얘기하면서 비슷한 얘기 했는데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면서 저는 20대 30대 때 살았던 삶과 40대 50대 사는 삶이 또 다른 단계로 변환이 필요한 시대가 그냥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느껴버린 제 또래 40대 초반의 중년 신입 중년 중년 주니어들 네. 중주. 주니어 중년들 주중들이 왜 우리가 사춘기를 다시 겪는다 뭐 이렇게 그쵸. 얘기하듯이 40춘기. 네. 그러네요. 그냥 다시 한번 20대 그 처음 시작하던 그 시절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생애 주기가 20년 이렇게씩 나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은 40대 때 이렇지 않았을까? 그냥 지금 시대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때부터 이러한 변화가 생긴 건가? 아니면 지금의 60대, 70대 어른들도 40대 때, 50대 때 저희랑 같은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는 해요. 환경 탓을 좀 돌리자면 지금의 장년, 노년층은 그렇게까지 사회 변화가 막 빠르게 변하는 세대는 아니었으니까 지금만큼 막 뭐 어제까지만 해도 GPT가 제일 퍼포먼스 좋았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클로드가 제일 좋고 뭐 이런 날이 반복되는 시대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면 작년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하면 아직도 저는 빨리 나이 먹는 편을 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특유의 청년 시절에 막막하고 조급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속어법으로 경험해보고 이건 맞네 아니네를 판단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 미래가 어떻게 다듬어질지 예측이 안 가고 불확실성 속에서 내 마음만 조급해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고 저는 사실 청년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런 감정이 더 먼저 떠오르거든요. 뭐 딱히 제가 뭔가 노력에 대해 성공을 맛봐서 좋은 학교에 갔거나 좋은 회사에 갔거나 그런 편이 아니어가지고 더 그런데 오히려 작년, 노년 아니면 중년으로 빨리 가볼래? 라고 한다면 궁금해서 빨리 오히려 나이가 먹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나 보다. 그렇죠. 어쨌거나 잘 살아가고 있는 중년 장년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저 항상 케이스를 모은다니까요. 저의 불안도를 잠재우기 위해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장. 저도 저장되셨나요? 궁금하세요? 별일 아니네. 중년 별일 아니네. 저장. 대충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돼요. 된다. 요 정도 괜찮다. 오케이. 최악에도 그냥 정주한. 당연히 저장돼 있고 그리고 저는
적어도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45살에 이색이 어땠으면 좋겠냐고. 적어도 남이 봤을 때 불안함은 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유로움도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건 제 욕심이고 아, 이 사람이 되게 불안정한 사람이구나. 이건 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은 불안할지언정 네. 겉에서 느껴지는 티가 안 나는. 맞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러다 시간 너무 빨리 가서 또 준비 못하고 그대로 나이만 먹고 그런 거겠죠? 네. 뭐 인생 속도 나이 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저는 맞아. 지금 40 몇 킬로로 달리고 있고. 아 근데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음. 그 어린 친구들의 하루는 인생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10살짜리 친구가 있으면은 오늘 하루가 3650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살의 사람이라면 36,500분의 1이니까 되게 미미한 날인 거잖아요. 하루에. 아, 총량으로 계산. 네네네. 그러네. 하루의 중요도가. 그래서 더 빨리 하루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별다른 날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재밌죠? 갑자기 좀 급해졌어. 내 앞에 앉아 있는 슬기님은 지금 조금 여유 있겠네. 조금 하루의 크기가 크다. 조금은 더 크다. 하루의 크기가. 왜 이렇게 하루가 짧아 하잖아요. 그건 네네네. 실제로 맞는 말인 거예요. 어쨌거나 나이와 연결된 주제로 얘기하다 보면 비교를 자꾸 하게 되고 그 나이 때 나, 뭐 그 나이 때 저 사람이 이룬 것 내지는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나이 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서 무게감이 생기는 건데 그냥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전에 젊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와 나도 마침내 결국 이렇게 생각했던 그 나를 완전히 기억하거든요. 아, 나 또 마침내 결국 그 뒤에 문장이 뭐예요? 중년이구나? 노안이 왔구나. 어떡해. 어느 날 그 서점에서 어떤 문구류 뭘 보는 건데 라벨을 보는데 물건을 멀리 떼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 그날. 그랬는데 초점이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걸 헐. 발견했을 때 진짜로 입 밖으로 약간 비명을 질렀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는 공간이었고 오씨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나 방금 노안이 왔다고. 방금 오늘 몇 월 며칠이냐고. 지금. 네. 진짜로 딱 근데 그럼 일찍 오신 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40대 중반 넘어야 오는 거 이 아니에요? 정도에 다 온다고 아, 그래?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위로한답시고 그냥 사진 찍어서 본다고 이렇게 해서 그건 또 뭐야? 누가 라벨을 눈으로 봐 핸드폰으로 아, 찍어서 이미 그건 익숙한 일이셨구나.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데. 아, 맞아.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근데 보통 막 눈이 근시가 있거나 하면 노안이 오면서 오히려 잠깐 눈 시력이 좋아졌다가 다시 노안이 생긴다던데 그런 경험은 안 해보셨나요? 과정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아. 그냥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작은 글씨를 볼 일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노안이 왔다고 느낀 걸 수는 있는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래인 친구들한테 나 지난주 수요일에 노안이 왔어. 근데 다들 그 날을 특정하는 건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노안이 왔다는 자체에서는 나도 뭐 올 때 됐지. 그 다들 안경을 챙겨 다니신대잖아요. 그 다초점 렌즈를 네. 끼기 시작하고 일할 때만 쓰는 안경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런 시점이 저는 왔죠. 와서 체력의 변화라든가 신체적인 변화에서 나이 먹는 걸 느끼기는 하고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누운 자리에서 핸드폰을 안 보려고 이제서야. 외양간 고치는 그쵸. 중 자리에 앉을 때도 자꾸 허리를 이렇게 펴게 딱 되고 펴고 앉고 코에 힘을 주게 되고 운전할 때도 네. 편한 자세로 의자가 돼 있었는데 네. 그런 걸 딱 느낀 순간부터 의자 각도도 달라지고 노트북 스탠드도 좋은 걸 마련하게 되고 네. 막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요새 제가 뭐 영양제를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딱 맞닥뜨려 버린 시간을 지금 대충 어떻게 지금이라도 수습해 보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몸이 느끼는 변화는 확실히 있다.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루 일상에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생겼구나. 내가 준비하거나 대비해야 하는 내지는 뭐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생겼구나라고 해서 삶을 좀 더 단정하게 루틴을 만들어가게 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온 거거든요. 저한테. 그게 올해 일어난 일들인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노래를 듣다가 저는 한국 힙합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따라 리쌍인 노래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제가 청소년일 때 이제 청년의 이제 쓰고 짬을 알려준 이제 가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광대란 노래예요. 뭐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몇백 번은 들었던 노래인데 거기 가사에 오늘 술 한잔 하면 내일은 물 한 잔으로 버텨야 하지만 일단은 오늘 또 마시네. 아픔이 싹 가시네. 라는 한 줄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듣는데 가사를 청년 때 듣고 꽂혔었다면 진짜 인생 너무 짜치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팍팍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희한하게 그렇지. 오늘 술 마셨으면 내일은 물 많이 먹어야지. 건강관리 차원에서 또 해석을 하게 되는 진짜 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 먹었다고 느끼는 포인트 비슷한 경험이 저한테 뭐가 있냐면 저는 봤던 영화 봤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대표적으로 자꾸 우리라고 해서 저 때 제가 어렸을 때 모두가 좋아했던 모두가 사랑했던 드라마가 내 멋대로 해라거든요. 네네. 보셨어요 혹시? 저 약간 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언니 오빠 있는 친구들이 보는 드라마. 그게 모두의 인생 드라마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윤여정 배우가 그 양동근 배우. 배우고 너무 연기 네네네. 잘해서 무기력해졌다라는 그 네, 드라마죠. 이나영 배우 나오고 했던 네. 드라마인데 근데 그거를 제가 어느 시점에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고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런 드라마여서 내가 이걸 왜 이 드라마에 열광했지라고 저는 생각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네. 내 가치관도 바뀌고 어쨌거나 연애, 사랑, 가족 맞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애시대라는 드라마를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거꾸로 연애시대는 그때 그냥 되게 재밌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지금 보면 저는 더 좋거든요. 중년의 연애에 대한 근데 생각해보면 나보다 어리다 그 출연진들은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대를 그쵸, 연기했지만 이제, 그렇죠. 실제 나이는 더 어렸을 거고 그쵸, 손예진 그쵸. 배우나 감우성 배우 맞아. 그런 드라마가 게 있었지. 오더라고요. 근데 이 노랫말도 마찬가지 노랫말도 사실 네. 마찬가지일 것 같고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청년 때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이상향이라고 생각했던 어른의 모습 나는 중년이 되면 저래야지라고 했던 게 감우성 배우였어요. 근데 그때 감우성 배우 중년 아니었죠? 끄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을 텐데 네. 그냥 감우성 배우 어떤 여유 있어 보이면서 맞아요. 적당히 유머러스해 보이는데 맞아요. 내 단정해 보이고 그냥 네. 젠틀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 감우성 배우는 지금도 저한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배우거든요. 연애시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이야기가 갔는데 이런 드라마나 노래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건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주아님이랑 저랑 약간 추구미가 조금 통하는 면이 있네요. 여유가 느껴지고 위트 있고 젠틀하고 또 지적이고 근데 막 화려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제 자기 멋을 아는 거죠. 그냥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네네네. 뭔지를 아는. 네네. 근데 그게 체념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발견을 잘 해서 자기를 잘 알고 좋아하고 만족하는 그런 40대. 감우성 배우랑 비슷한 나이대 배우들이나 그 연예인들, 셀럽들이 많은데 저는 유독 감우성 배우를 보면서 그게 연애시대 영향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연애시대를 워낙 좋아해서 여러 번 봤고 감우성 배우가 나오는 다른 영화들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도 네, 감우성 배우가 나왔었고 그런 데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저한테 그런 이미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하니까 제가 차분하지 못해서 차분한 사람을 보는 약간 그런 로망도 있고 조금은 나아지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면서도 조금 더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40대 중반의 역량인가? 저한테 감우성 배우는 딱 그 40대 초반의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감우성 배우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한테 감우성 배우는 40대 초반에 있는 어떤 그 50대 초반은요? 50대 초반에 제가 아니면 그 나이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텝 말고 넥스트 스텝을 대표하는 추구미. 제 추구미 저는 50대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나? 멀지 않았을걸.
끄덕이는. 네. 그쵸.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롤모델까지는 아닌데 음. 그냥 요런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 슬기님은 어떠세요? 완전 모르겠는데요. 슬기님의 경우에 추구미 어떤 뭐 음. 영화 속 캐릭터라도 아니면 주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중년의 추구미. 진짜 어렵다. 와, 진짜 내 마음에 어떤 그 50대라는 무드보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쵸.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도 지금 50대를 질문했을 때 없어요. 네네. 전혀. 지금 40대라는 무드보드에는 굉장히 많은 핀이 꼽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그러니까 여유가 느껴지면서도 조금은 차분하고 그러나 위트 있고 그게 이제 가무성이고 저한테는 저도 굉장히 가무성교육이고. 동의하는 느낌이고 실제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네. 아무튼 40대의 무드보드는 그러합니다. 근데 어떤 인물로 대표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콘텐츠 안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로 좋아하는 콘텐츠가 범죄, 마약, 경찰, 추리, 미스터리. 네, 이런 물을 좋아하니까 그런 콘텐츠적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은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죠. 세대로 대표되는 영역이 아니니까. 며칠 전에 저희 모임에서 영화 보고 얘기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리 맥과이어랑 비포 선라이즈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되게 내가 확실히 주니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일단 비포 선라이즈를 보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요소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냥 아유 좋을 때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건 보고 설렘이 있는 영화인 건데 좋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줌마가 다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워딩을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아줌마라고 얘기를 해도 너무 어색하지가 않아요. 입에 너무 잘 붙고 그 다음에 제리 맥과이어도 보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제 심장이 뛴다거나 벅차오른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진짜 골치 아프겠다. 그래서 쟤랑 일하면 진짜 상당히 힘들겠다. 저 컨트롤 안 되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게 되니까 확실히 맞아. 그 르네 제리거 네. 역할의 그 배우가 따라가잖아요. 이제 맞아요. 이직할 때 그것도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는 멈춰. 거죠. 완전 지금 인생 다 말아먹기 일보 직전인 거잖아요. 그리고 르네 제리거도 보면서 그녀가 이렇게 앳된 모습이 있었지. 한편 탐 크루즈는 아직도 비행기에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그러네. 참 그런 거 추구미로 하는 사람 없나? 이런 감성 말고. 근데 그걸 보면서 내 추구미는 탐 크루즈야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주아님과 저의 공통점인데 제 생각에 좀 더 다양한 중년의 추구미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추구미가 같아서 뭔가 중년을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전투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할수록 결국 청년과 중년 사이를 얘기하는 게 그냥 나이 먹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어쩔 수는 네. 없죠. 얘기를 들으시는 분도 그러면 나는 여기 어느 지점에 있지? 나는 생각하는 추구미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청년과 중년 사이에서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더 내가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안 겪어봐서 맞아요. 모르겠네 그 뒤를. 그냥 적당한 부담감도 같이 오면서 근데 여전히 완전히 연글진 않은 그리고 가능성도 존재는 하고 근데 또 아예 배제할 순 없고. 너무 촌스러운 단어인데 100세 시대 하니까 아직 나는 살 날이 더 많고 이를테면 그런 그쵸. 데서 오는 초조함이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50대를 한 번도 그리지 않았다는 게 저는 지금 오늘 단 가장 한 번도. 놀란 포인트. 저도요. 정말 단 한 번도. 물론 이제 50대 멤버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배워야지라는 마음을 먹었긴 하지만 어떤 40대의 그림과 조금 더 다른 그림체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같은 그림체일 거라고도 생각을 아직 닿지가 않았어요. 네. 그림 자체를 그린 적이 없다. 굉장히 충격. 그냥 이게 나이 먹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어버린 마당에 제가 요즘 되게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세대를 되게 대표하는 유명인 스포츠 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스포츠 스타라는 단어도 되게 중년의 단어 같은 느낌이다.
뭐 손흥민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정우성, 이정재로 대표되는 우리 때 하이틴 스타 하이틴 스타라니.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청년과 중년 사이의 단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왜 우리가 알고 지냈던 나이 많으신 어르신 배우 가수 분들의 부고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래 뭐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대. 그 정도의 느낌인데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온 어떤 누군가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시기가 올 거잖아요. 우리도 네. 나도 그만큼 나이를 먹고 그때 그런 부고들이 쏟아질 텐데 어떤 차원에서는 그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분들의 부고를 보면서 어떤 기분일까 저는 되게 자주 상상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좋아했던 우리 세대의 배우나 유명인들이 이제 그런 부고가 오기 시작하면 이건 전혀 다른 한 시대가 막 저무는 느낌. 저무는 느낌을 매일 느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매일 느끼겠죠. 매일매일. 근데 우리가 또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어르신들이 주변인들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뭐 그때 같이 하던 친구들 뭐 다 죽었어 뭐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뎌지는 걸까? 그게 잦아지면서 저분들한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내가 상상해 보면 너무 밀려올 것 같은 거지. 현실로. 그럴 수 있죠. 뭔가 정말 그래서 정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나 어떤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 네. 신체 컨디션이 이제 노년의 상태로 오래 살게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떠날 날을 기다리며 사는 느낌으로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현숙 돌아가셨을 때 되게 기분을 남다르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지인들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명절인가 뭐 그래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전화 통화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우리 시대의 가수가 떠났고 이런 얘기를 한참을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되게 허튼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최근 1, 2년 동안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그 시점에 슬픔이 밀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노년층의 유명인들의 부고를 들으면서 부모님을 살피게 되고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 이 6화 청년과 중년 사이를 올릴 때 이제 간단한 소개를 쓰잖아요. 그때 네. 그냥 청년과 중년 사이 이어지는 말로 그냥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게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단순히 막 슬프기만 한 주제가 아니라 근데 저는 중년이고 싶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덜 불안하고 조금 더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뭔가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축으로 가고 싶지 청년이고 싶진 않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약간 키도 작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 나이를 5살 정도 어리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컴플렉스예요. 네. 좀 더 저를 미숙하게 보는 경향이라고 계속 이해하게 돼서 그래서 저는 좀 더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면 차라리 중년이고 싶다가 있어요. 주아님 어떠세요? 여기 써두시기를 청년으로 불리고 싶은 마음의 근원은 뭐지? 라고. 저는 이렇게 외형이 어려 보이는 외형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저는 근데 콧수염 기르고 싶어요. 진짜. 저는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 슬픔 사이로 한번 가봐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나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이런 게 제 주변 친구들하고만 비교해봐도 이게 정말 예쁜 단어로 자유분방한 그래서 주변에서 뒤늦게 특히 HFK에서 나이를 서로 모르고 관계를 쌓아가니까 안지 한 2년쯤 됐는데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맞아. 이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한테. 그러면 방금 좀 철없어 보였어요. 그러고 넘어가는데 맞아. 그냥 그게 제가 추구하는 너무 안 갇히고 나이에 갇히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청년과 중년 사이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네요. 저는 그냥 중년이어도 중년이면 어땠는데
중년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네. 이런 안정감 내지는 뭐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갇히고 싶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이제 접근을 해보자면 지난주가 경험과 경력 사이였는데 그것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은 아직 다양한 걸 그냥 경험. 경험해도 되는 때인 것 같고 이제 중년이라고 하면 새로운 걸 막 경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경력이 경력을. 쌓여가는 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좀 더 이런 일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들죠. 제가 그렇게 그 속도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유난히 또 HFK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파라님이라고 또 저희 애청자가 계십니다. 오프 더 트랙이라는 주제로 팀을 리딩을 하시는데 정해진 트랙 밖으로 나아가려는 준비를 같이 하는 팀이에요. 파라님의 진행으로. 근데 그 팀이 이제 여러 가지 파라님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자기 커리어를 되돌아보는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파라님의 프레임워크는 한 몇 살까지 살 것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역산해가지고 프로젝트 스케줄링을 역산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질 때 한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또 이렇게 막 적고 그리고 그때 이걸 방지했을 때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또 적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태까지 우리가 청년 때 부딪혀보고 주먹구구로 해보고 했던 거랑은 다르게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게 많겠구나. 예를 들면 그 시력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자세를 유지하며 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정말 두려워만 했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덜 두려울 텐데 너무 그 노화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대비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한국인들은 재테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과 재테크와 또 커리어적인 면도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에. 나이를 먹는 준비인 거잖아요. 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30대가 되는 준비는 이를테면 학생들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내지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게 준비였을 거고 네. 30대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일을 일 안에서 축적되는 것들을 쌓아가는 거였을 거고 그러면 이제 청년과 중년 사이에 있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사람들은 또 그 다음 스텝을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20대 30대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정의할 수 있죠. 살아봤으니까. 근데 지금 40대 단계를 깔끔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건 저도 아직 이제 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건데 주니어 중년이어가지고 주중이어가지고 단순히 나이 얘기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청년 중년이란 단어를 놓고 나이 먹는 얘기를 해보니 좀 더 정리되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주제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이에서 하는 생각들인 거죠.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진짜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느낀 건데 내가 살아온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성숙한 날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그게 청년과 중년 사이에서 제가 중년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늘 계속 슬기님이 어떤 40대나 중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거부감이 아니라 그래도 따라가고 싶은 내지는 저 정도여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른들 선배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큰 맘 먹고 준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닐 거고 서른 넘어가는 거나 서른에서 마흔 넘어가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근데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는 게 웃기다라는 생각이. 또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청년의 마지막 해 받은 대출을 이제 중년이 돼서 아직도 갚고 있는데 청년 대출이 있었거든요. 아. 네, 사업자 청년 대출을 39까지 받을 수 있는 걸 네네네. 받고 이제 원금 상환이 돌아와서 네. 열심히 갚고 있는데 빚은 언제 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노년 되면 안 갚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주변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같이 가는 거죠. 네, 같이 가는 거고 그래도 상환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맞아요. 상환해내고 있다. 그때는 와우. 빌려 쓰기만 했는데 이제는 상환을 해내고 있다. 이것도 성장이죠. 어떻게 보면 청년에서 중년이 되면서. 아, 29에 뭐 했지? 29에 저는 대출도 못 받았을걸요. 저도 아마 코로나라 여러 가지로 되게 국가적 대출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네. 그때 아니, 그건 이제 39 된 거잖아요. 그죠, 39대. 29대를 생각하고 음. 있었어요. 저도 뭐 비슷했을 것 같아. 주환님 29에 뭐 하셨어요? 그때 막 이제 스페인 아, 넘어가는 시점이 그 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늦다고 생각했잖아요. 친구들은 이미 다 맞아요. 취업했고 직장 생활하고 빠른 친구들은 결혼도 했는데 맞아요. 나는 여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되게 막연하게 어떤 계획도 없이 스페인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저는 29에 문화재단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베팅을 음, 막판에 한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만 진짜 헤매보고 아니다 싶으면 진짜 정신 차려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마침 제 재단에서 잘 일하고 그리고 HFK로 넘어온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약간 29까지는 뭔가 에라 모르겠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30대 때는 에라 모르겠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때니까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 수 있죠. 네. 지금 저한테 누가 비행기표를 지어준들 결심할 수 있을까? 그건 전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지어주면 갔다가 한 2주 놀다 오는 거. 지어주면 진짜? 고마워. 근데 29대는 그런 차이도 있네요. 청년 때는 좀 더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했겠죠. 그때도 고민 많이 했겠지만 결국엔 선택할 수 있었던 나이가 네. 청년의 나이였던 것 같고 지금도 고민은 되겠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때만큼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진 나이일 수 있겠다. 네. 지금 청년과 중년 사이라고 느끼는 상황 안에서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결정은 못 내린 사람이고 일단 저라는 사람은 지금은 그리고 아까 말했던 파라님 팀은 만약에 그 결정을 진짜 할 거라면 청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중년 때는 조금 더 건강이라는 축도 하나 놓고 재테크라는 축도 하나 놓고 커리어라는 축도 하나 놓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역산하는 방법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인 거네요. 이게 에라 모르겠다라는 결정이 한 해 한 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뭐 단순히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아이디어도 가지. 없어요. 어떻게 막 뭔가 자극을 받는 것도 크게 뭔가 마음에 울림이 오는 것도 크게 없어서 그래서 부록인 거예요? 너무 흔들리는데 40대가 된 사람들끼리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무슨 부록이냐고 그쵸. 그런 얘기 안 진짜 많이 흔들려야 하거든요. 되는데. 근데 지어주면 갈 거잖아요. 가기는 유혹에 짐은 다 싸놨고 일단 가긴 가는데 청년에 저는 바르셀로나로 갔을 때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계속 연장하면서 살았던 거고 근데 지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갔는데 답이 보여요.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건데 진짜?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어떤 용기를 내고 또 무모하게 1년 더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급함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이 먹으면서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면 어떤 답이 보일까 이런 게 궁금했을 텐데 이제는 가도 뭐 그런 호기심이 이런 없어진 느낌인 거죠. 거예요. 네. 호기심도 없어졌고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조금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맞아. 어떤 이렇게 점점 지루해지면 안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미치게 되는 게 지금 맞아, 문제. 이거 미치는 네. 거랑 미친 척하는 건 너무 다른 네네네네. 거니까. 미친 척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미치지가 않는 느낌. 미쳐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가 그쵸.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네, 좋았는데 다시 가서 그걸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때 너무 그때 좋았지. 좋았고 미련이 없나 보다. 네, 저는 스페인 생활 얘기하면 항상 그때 너무 좋았어. 근데 네. 끝. 그냥 그 좋았던 시절. 좋네요. 슬기님의 30대가 돌아보면 얼마나- 그런 시절이 또 되겠죠. 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회차는 주제로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할 수 있을지 일과 취미 사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을 일주일 동안 또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회차는 진짜 여름이 와 있을 것 같아. 네. 진짜 더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